7. 자, 보면은 이제 제가 고랬죠. 그 이제 과학기술 지문인가 거의 맨 끝쪽에 있는 축음기 관련된 지문인데, 사실 축음기만 따왔지 거의 다른 주제의 글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근데 그런 건 있지. 자, 축음기라고 하는 단어를 봐. 그러면은 저도 그래. 나도 이제 이런 거 보고 아, 이거 연결했네 하면은 일단 마음이 좀 편해져. 왠지 내가 읽어봤던 주제인데 그게 파생돼서 다른 주제로 나오더라도, 자, 그 단어를 알고 있냐 아니고 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글과 동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그 수능 특강 지문에서도 요 친구가 이제 축음기가 소리를 저장하는 원리까지 나오거든. 그래서 글 읽다 보면은, 자, 이 홈을 통해 소리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자, 일종의 과학기술 지문, 자, 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1문단부터 5문단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해 자, 많은 발전을 이루었대요. 자,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자, 회전판을 대고 진동으로 바뀌고 소리를 저장한대. 자, 이게 수능 특강을 읽었다면, 자, 이 과정을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갈 수 있다고. 머릿속에 이미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자,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했고요. 자,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자,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을 했대. 자, 그러면은 축음기. 자, 축음기는 자, 결국 소리를 자, 아날로그의 형태로 자, 저장을 한다. 자, 요 내용이 1문단이라고. 자, 그다음 밑에 현재는요. 자, 소리를, 자, 그러면 이 축음기를 과거라고 잡아준다면, 자, 지금 현재는 자, 소리를 자, 이제 아날로그의 형태로 저장하지 않고, 자, 디지털 신호, 자,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대. 자, 디지털 자, 신호로 바꾸어서 파일로 자, 저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요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자, 이어서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자, 모든 소리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고요. 자,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 이진수 값을 달리합니다. 자,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대요. 자,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났던 소리 있지. 자, 원음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자, 여기서 말하는 자, 비트의 수는 자, 소리의 자, 사실적인 재현, 글에 없는 단어입니다. 자, 소리의 사실적인 재현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자, 결국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그 재현이 가능해진다고 본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비트 수가 늘면 자, 이 16진수 이제 16자리 이진수 값이 점점 더 커질 거야. 그지? 자, 그럼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송하기에는 데이터량이 많대. 자, 사실적 재현은 점점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 용량이 커져. 그래서 저장 자체가 어렵거나 자, 이제 이동시키기가 어려운 거지. 자, 그럼 결국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하대? 압축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우리 파일을 압축하는 원리. 자,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원본의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 수를 늘리면 소리의 사실적 재현이 가능하지만 용량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압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자, 뭐 비트 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이어봅시다. 자, 그래서 그 압축을 위해서는 자, 뭘 한대? 자, 지각부호화. 자, 지각부호화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쓴대. 자,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라고 한대. 자, 그런 거지. 자, 우린 돌고래가 아니잖아, 그치? 자, 돌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원음 소리에서는 돌고래 정도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음이 막 계속 나. 자, 근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서는 그 고주파 소리는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그런 소리들을 줄이고 제거하면
자, 이제 용량이 압축된 파일을 얻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걸 알려면요. 자, 지각 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자,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가 있대. 자, 이게 뭐냐?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다. 자, 최소 가청 강도 말 그대로 최소로 들을 수 있는 그 강도라고. 자, 그거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자, 그거보다 작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자, 이 친구는 주파수별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자, 1000부터 10,000까지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자,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더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자,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한대. 자, 우리 이제 그 저기 6층에 뭐 하나 또 뚱땅뚱땅 들어오지, 그지? 자, 저 소리가 너네 모의고사 풀 때 이제 딱 들린다고 해봐. 자, 그리고 이제 국어는 이제 소리 없이 치니까 자, 예를 들어 이제 영어 모의고사를 너네 듣기를 치고 있는데 드르륵 한 소리 들려. 자,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지. 그게 차폐된 거야. 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차폐를 일으키는 소리를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하는데 자,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자,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자,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하는데 자, 쉽게 말해 요걸 활용한 기술이 이제 뭐 에어팟 같은 데 쓰이는 노이즈 캔슬링 있죠. 그런 게 아닐까? 자, 주파수를 거의 같게끔 이제 자동으로 조절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대요. 자,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크기의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대. 자, 본질은 똑같아. 자, 결국 압축을 하는 이 지각보호의 과정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제거한다.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한다. 자, 요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 지각 보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 대역으로 나누고요. 자, 각 임계 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해 문턱값을 구합니다. 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 손실을 낮춘대. 자, 그리고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음으로 제거한대. 자, 즉 지각 부호화는 각 임계 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대. 자, 여기 보면 임계 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한다 했는데 자, 원래 소리가 디지털 신호로 압축될 때 우리 다시 이문단으로 가면 자, 이때는 자, 각 16비트를 동일하게 저장하거든요. 자, 근데 굳이 16비트를 다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뭐 이제 기준점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자, 품질 저하는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압축을 하면 자, 물론 이제 그 본 용량의 원음이 사실적인 원음이 가장 잘 들리고 깔끔한 소리겠지만 자, 그 손상을 자, 압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소리처럼 느껴. 사람은 실제로는 다른 소리겠지. 주파수도 어느 정도 달라졌을 거고 삭제된 소리도 있을 거고. 근데 요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 가청 강도나 이제 뭐 차폐 문턱값과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품질 저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원리예요. 원리. 자, 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4번부터 보자. 자, 14번에 자, 내용 간 관계에 주목하여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라고 하는데 자, 요거 제가 이번에 그 9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부터 조금씩 주목하고 있는 유형이거든. 자, 학생들은 요거를 많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던 유형이랑 다른 느낌 안 오니? 오죠. 읽기 방법에 대한 서술이 이제 몇몇 들어가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요런 유형들은 수능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통 요 구절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뭐 가나다라마의 이제 아니면은 뭐 가글, 나글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었는데 자, 요 문제들이 이제 일부 읽기 방법으로 교체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러면 내용 간 관계에 주목해 윗글을 읽은 방법이래. 자, 1번. 자, 1문단에서 초기 녹음기에 자, 2문단에서 최근 매체 음악 저작 방법을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자, 이런 거 풀 때 핵심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야.
자, 애초에 읽을 때 이 정도의 내용 간단한 틀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 읽는다. 뭐 큰 문제 없죠. 자, 2번. 자, 이 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을 언급한 점. 자, 이러한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의 압축의 필요성. 문제 없죠. 자, 3문단. 3번. 자, 2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3문단에서 청각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문단에서 소리의 크기가 압축 변수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자, 애초에 압축의 변수는 소리의 청각의 특성에서부터 출발하거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합니다. 자, 15번. 자, 이런 문제 유형은 조금 눈여겨두시고. 자, 15번.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초기 녹음기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다. 아니지. 녹음기는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자, 2번. 자,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데, 이진수도 저장된 소리야. 자, 그래서 틀린 거야. 자, 3번.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압축 전은 그래요. 근데 압축 후에 이게 달라지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답은 자, 3번이 되겠다. 자, 16번. 자,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볼까요? 자, 1번 최소 가청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다 라고 하는데, 자, 최소 가청 강도는요, 자,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야. 주파수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라고 합니다. 자, 임계대역의 개념으로는 틀렸죠. 자, 임계대역이 뭐냐? 자,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네. 자, 그 다음 3번. 자,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라고 합니다. 자, 최소 가청 강도가 크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자, 밑에 우리 그 저음의 경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니? 자, 1000부터 10,000까지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자,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거랑 훨씬 더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는 거랑 범위 차이가 훨씬 더 작지. 자, 그러면 넓다가 아니라 좁다겠지. 자, 그럼 4번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은요, 자, 차폐음을 보세요. 자, 차폐를 일으키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인 거는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작은 소리를 차폐음이 아니지,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라고 하니까, 그치? 자, 이미 틀렸네. 자, 5번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 폭보다 크면, 자, 두 소리 사이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쉽게 말해 임계대역의 폭보다 넓다는 소리는, 자, 이런 거지. 자, 여기 사이가, 자, 여기가 임계대역이야. 자, 그리고 임계대역이라고 하는 친구는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사이 구간이지. 그지? 그럼 여기 있으면 차폐 안 일어나겠죠. 그지? 자,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7번입니다. 자, 사례 분석 지문 나오네. 자, 복잡해 보입니다. 주파수 크기 다르고요. 자, 소리 크기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최소 가청 강도도 자, 다 다르고요. 자, 차폐 문턱값도 같은 거 있고 다른 거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정보가 있는데, 자, 일단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1번부터, 자,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자, A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대요. 자, A가 포함된 이제 임계대역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 최소 가청 강도랑 차폐 문턱값이 나오고, 소리의 크기는 30이지. 맞아? 자, 그리고 주파수는 150입니다. 자, 그러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자, 차폐 문턱값의 안쪽에 있으니까 차폐는 일어나겠죠. 자, 2번. 자,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이라고 합니다. 자, 보자. 자, D. 자, 소리 크기는 55, 최소 가청 강도는 자, 2, 차폐 문턱값은 6이죠. 그러면 이 친구도 차폐가 일어날 자리는 아니겠네, 그지? 자, 그러면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자, 아주 큰 소리죠, D가. 자, 그 다음 3번. 자,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자, A, B 보면은 30dB로 똑같지.
자, 근데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의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의 주파수가 다르고요. 최소 가청 강도 그리고 차폐 문턱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요 친구는 비트가 같은 개수가 할당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자, A씨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자, 문턱값은 같네, 38로. 자, A가 포함된 인계 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인계 대역의 폭은 각했군이라고 하는데 주파수 대역이 달라요. 그죠? 그럼 같을 수 없지. 자, 그다음 5번. 자,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자, C 보면, 자, 63dB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D가 55dB인데, C가 일단 소리 크기가 더 큰 건 맞아요. 자, 큰 건 맞는데 요것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밑에 나오는 최소 가청 강도나 이제 차폐 문턱 값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과 관련된 친구를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차폐 문턱 값 관련된 오문단을 잠깐 보시면, 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 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 자, 그럼 잘 봐요. 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 값의 차이가 크다. 자, C는 63과 38의 차이지. 맞아? 그러면은 25인가요? 25. 자, 그리고 55랑 6 차이는 49가 나는 거지. 자, 이 차이가 더 큰 건 D지. 자, 그래서 소리는 D가 조금 더 작지만, 자, D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이 되는 게 맞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